안녕하십니까. 츠타야 책방의 박재현. 또 가츠키요입니다. 대표님 뭐 댓글 좀 보셨어요? 아니요, 안 보고 있습니다. 댓글 안 보는구나. 네. 네. 아니 뭐 좋은 거 있으면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뭐 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걸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본의 그 전공투라든가 이런 그 학생운동 세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대표님 시각에서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독교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좀 기독교와 어떤 이제 그런 그 일본 기독교가 먼저 들어오거나 또는 임진왜란 때도 이미 있었잖아요. 기독교가. 근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대표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본의 기독교가 일본 포교에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라든가 뭐 아니면 한국과 비교해서 어떻든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그런 거 관심 제가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사죠. 네. 그래서 뭐 대표님께서 이제 괜찮으시면 다음에 뭐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해볼만 하겠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려워질까봐 좀 겁이 나네요. 네. 지난번 일본의 공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네. 우리 독자들이 아주 배신 때리고 안 보고 말이야. 네. 아니 뭐 일본 사람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에 속하는 게 공기라는 테마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뭔 소리냐. 분위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고, 네. 그 다음에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저 자체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물론 이제 공기를 공부하고 나서와 이전과 이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공기를 배우고 나니까 일본이 왜 이러는지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웠지만 그 공기라고 하는 것을 대표님이 하게 해주셔서 약간 좀 고개를 넘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과 비슷할 것이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그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독자들이나 우리 시청자들 또는 보시는 분들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좀 반성하면서 대표님이 그럼 좀 재밌는 거 하자. 그래서 제가 일본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 연애사가 제일 재밌으니까.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번에 저한테 추천하셨던 게 이제 패럴렐 월드 러브 스토리. 네. 히가시노 케이고. 예, 히가시노 게이고. 이 양반 거는 저기 이제 두 번째 하게 돼요. 지난번에 쿠바 산장 살인 사건 다음에 이건데요. 이 패럴렐 월드라는 게 이제 저도 사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평행 우주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행 우주, 우리가 뭐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러브 스토리를 이제 이 추리소설로 담은 건데 약간 SF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제목은 SF풍인 제목이고 그것이 사실은 아주 이거 의미를 아셔야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의미를 모르셨다면은 네. 저 다 읽고 나서 찾아본 거예요. 패럴렐 월드가 뭐야? 근데 평행 우주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오히려 이 말은 일본 사람 다 가타카나로 파라렐 월드라는 그쪽 말을 쓰니까 평행 우주라는 말은 일본에서는 없어요. 그냥 아예 파라렐 월드. 패럴렐 월드라고. 그쪽을 쓰니까 딱 눈에 들어. 그런 이야기구나 하고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면서 제가 다른 때는 우리가 책의 내용을 좀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설명을 하는 게 아직 이 책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전체 내용을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책의 시작은 같은 나란히 달려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 다카시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나란히 가는 기차 건너편에 있는 전철 건너편에 있는 여자를 매 같은 시간에 이제 보면서 시작되죠. 이제 계속 같이 보니까 그 여자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게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나서 여자 한번 만나야지 하고 시도했다가 결국 이제 못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카시에게는 도모히코라고 하는 절친이 있어요. 아주 우수한 친구인데 다만 다리를 약간 저는 친구죠. 몸이 좀 불편한 친구죠. 근데 이 친구지만 둘이 아주 절친이에요. 근데 이 도모히코가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모태솔로죠.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친구인데 자기의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라고 해요. 이제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그 만나게 됐는데 다카시가 전철에서 매일 보던 그 여자 마유코인가? 마유코. 예. 마유코라고 하는 이름의 그 여자가 도모히코라고 하는 친구, 자기 절친의 애인이라고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자기 좋아하는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기뻐해 줄 마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하필이면 자기가 전철에서 매일 보면서 알게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던 그 여자 마유코가 나타난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 마음이 복잡해지고 막 괴로워하다가 눈을 떴는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마유코는 자기 아내로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나? 도모히코가 여자친구라고 하는데 우리 왜 아내가 됐나라고 하는 것에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쯤 되면 한국의 눈 밝은 시청자들은 이거 막장인데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는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그런 유의 얘기긴 한데 이야기가 이제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한테 저는 사실 이 책을 보고 되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뒤에 결말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친구의 여자를 좋아한다면 좋아하고 뭐 아니면 아닌 거지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파국을 맞게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인이 사랑을 얘기하자는데 왜 이렇게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셨나 좀 궁금했어요. 네네네. 예. 대표님. 예. 이거는요, 일단 좀 오래된 소설이에요. 1995년에 나온 소설이고, 그런데 재작년에 영화가 돼가지고 2019년. 예, 2019년에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거는 아이돌 그룹의 남자 주인공이 되고, 여자 배우도, 여배우도 아주 인기 있는, 지금 막 인기가 있는 그런 여자분들이라. 그래서 아주 인기가 돼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일본 사람의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일본 사람은 친구의 여자를. 그거는 아니고. 아까부터 말하고 있는 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다. 그런 뜻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눈에 반했다. 이것이 환상이잖아요. 한마디도 말 섞이지도 않는 그냥 아침 출근하면서 얼굴 한 번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매일 보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쪽도 사실은 좀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는데 하여간 그런 첫눈에 반했다 하는 그쪽이 사람보다 강력한 힘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 도모히코는 뭐 다리 불편한 것도 있고 아주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로서는 당연히 그런 동정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도모히코는 실제로 그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뭐 고생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사랑이 생긴 거잖아요. 그쪽은 사랑이에요. 실제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한눈에 반한 쪽이 결국은 뭐 이런 스포가 되니까 다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그 한눈에 반한 쪽이 주가 돼요. 주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쵸? 예. 그러네. 예. 예. 사랑은 완전 무시당해요. 사실은. 사랑은 그냥 사랑이라서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굴복당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지. 이게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는 왜 이렇게 되냐. 왜냐면은 그렇게 당연히 이쪽은 환상이니까 이게 한눈에 반했다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잠깐 그런 것이 극복돼야 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원일기를 보면요. 한국 전원일기. 갑자기 전원일기 보면요. 유부녀가 일단 잠깐 와서 뭐 잔사하는 그 잔사꾼에다가 좀 연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은 할머니가 그런 거는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수 없다 하면서 진짜 남편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해가지고 넘어가게 해요. 정말 지혜로운 그 할머니의
그런 마음. 그러니까 초노일기가 그런 사랑의 문화라는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교재가 돼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이 정답이에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그냥 한눈에 스쳐 지나가서 반했다는 그거 가지고 뒤집을 수는 없어요. 사랑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 히가시노 케이고의 소설도 그렇고 다른 작품도 그렇지만은 인간의 그런 도리라든가 그런 사랑의 도리라든가 그런 것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쪽이 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근데 네, 맞아요. 제가 이 패럴러 월드에서 나오는 그 도모이꾼 참 정말 너무 착한 사람이고 너무 아주 선한 사람이에요. 네. 정말 선한 사람이라서 친구를 생각해서 그쪽을 선택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야기로서는 당연히 사랑이 주가 돼야 되고 이루어지는 편이 돼야 되고 근데 그쪽은 무시당하고 결국은 그냥 한눈에 반한 그 첫사랑 하여튼 그런 막 첫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눈으로 뭔가 환상을 입은 환상을 가진 그것이 주가 된다. 근데 사실은 일본의 세계는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사랑이라는 말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은 외부에서 들어왔고 그 아이시테르라는 건 애합니다예요. 근데 좋아한다는 말은 있고 그 고이가 뭐냐면은 연모라는 것인데 고우라는 동사가 있고 고이라고 명사가 되는데 이거는 연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안에 뭔지 모르지만 끌려가는 감정이 생겨버렸다 하는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피동적이고 그 끌려가는 그런 감정의 세계예요. 그쪽은 일본 아주 고유의 문화로서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옛날 문학이라는 것은 마녀집도 그렇고 뭐 무라사키 시구 원시 이야기라든가 다 그런 세계의 이야기예요. 그게 일본의 옛날부터 있었던 연모라는 세계고 한국은 사랑이 있었던 거죠. 사랑은 이게 부모로부터 내려오고 뭐 부모의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 부부의 사랑, 뭐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그런 사랑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것이 없었다. 연애에 대해서는 좀 뭐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첫눈에 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노력해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그 마유코라는 친구도 그 다카시한테 끌리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던데요, 보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첫눈에 보고 이렇게 끌렸다. 그거예죠. 근데 그것이 통해 버려가지고 결국은 그거 사랑이 아닌 것이 이기는 거예요. 아이시테르라는 말 아시잖아요. 아이시테르. 예. 예. 이거는 사랑한다고 번역하죠. 예.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한다, 사랑해요라는 말을 번역하려면 아이시마스라고 번역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아이시마스. 아이시테 이루는 사랑하고 있다예요. 사랑하고 있다. 왜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냐면은 상태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여기에 그 뭔가가 있다. 사랑하고 있다. 뭔가가 그 형용사, 형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의의 세계고 일본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들어오고 기독교도 왔으니까 일단은 아이라는 개념은 들어왔는데 쓰는 방법은 아이시테 이루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예전에 사랑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의 차이를 물어본 그렇죠. 적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 얘기죠. 커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그 일본에서 말하는 그 아이시테루는 좋아하는 이런 느낌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약간 좀 미묘한 감정이 사랑은 사랑과 좋아하는 아주 다르거든요. 그게 사랑은요 의미의 세계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이 자식은 나의 분신이에요. 피를 이용 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분신으로서 자식은 내 아들은 나의 분신,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딸은 그렇게 나의 그 완전히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한 관계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절대로 유일무이한 그런 게 사랑이에요. 그래, 네. 그렇다. 그러니까 네. 내가 누굴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네. 분신 같고, 그렇죠. 나의 가족 네. 같고, 부모 네. 같고, 자녀 네. 같은. 그러니까 그렇죠.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는 네, 거군요. 네. 예. 그게 일본에는 없다니까. 일본에 없다는 것은 부모의 사랑은 있어요. 그러나 남녀의 사랑은 없어요.
이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를 한국에 와서 정말 실감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사실은 가장 최고의 선물을 얻었다면은 이 사랑입니다. 지금 좀 사모님 방송 보신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사랑이라는 게는 정말 제가요, 좀 이거는 개인적인 고백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일본에 있을 때는 제가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의심 많았어요. 의심? 예. 제가 날 좋아하나? 뭐 이런 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요, 일단 뭐 누구를 사모하는 그런 거는 있죠, 당연히. 아, 이 여자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나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저한테 예를 들어 뭐 고백을 한다, 편지를 보낸다 오면은 갑자기 이게 의심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제가 좋아했던 건데 그 사람이 나한테 연애 편지를 써오면 징그러운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왜 그러냐? 왜냐면은 저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뭐 좀 잠깐 알았던 거니까 환상이에요. 그냥 환상.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소설 쓰는 문학부의 그 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소설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산도 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인기 좀 있는 그런. 예. 그래서 뭐냐면은 그런 환상으로 연애 편지를 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정말 이게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게 이대로 가면은 결혼 못 하겠는데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이게 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연애의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좋아졌다가 아까 그 공기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기와 같은 것은 그때 분위기가 공기로서 이렇게 절대화돼 가지고 숭배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아니 대표님, 예. 제가 대표님이랑 연배가 비슷하니까 예. 아니 그 대표님 그 나이에 연애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심각했어요. 저는. 아니 그게 보편적인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 대표님 좀 특별하신 좀 거죠? 특별하다고 더 생각해요. 좀 더 하신 거죠? 다른 분들은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좋은 저는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전 좀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이 있고. 좀 많으시니까. 예. 그래서 뭐냐면은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이제 왔어요. 한국에 와서 그 학생 생활을 하면서 하숙에 살았거든요. 그때 이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동생들이 저를 오빠 부르려요. 왜 오빠? 처음에 오빠라고 불렸을 때 정말 묘한 마음이었어요. 이게 뭐지? 예, 오빠라는 것은 당연히 남녀의 사랑은 아닌데 그래도 남매 간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자라는 오빠와 같은 존재로서의 가족의 사랑으로서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정말 그때 이거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빠인 거예요. 저는 오빠고 이게 여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편하고 믿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충분히 나눠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환상적인 그야말로 그런 자기의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아내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국 아내도 한 살 밑에니까 오빠로 시작하고 그리고 아내가 됐잖아요. 그 여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를 구했어요. 이 구원이에요, 저한테는 진짜로. 그래서 뭐냐면은 한국의 문화를 알면 알수록 한국에는 남녀의 사랑이 있는데 일본에는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나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 연모라고 말씀하시니까 보통 사춘기 때 우리나라에서 누구 좋아하고 하는 예. 감정들의 감정선에서 일본이 거기서 그냥 멈춰져 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 예, 일본은 고이라는 연모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뭔지를 일본 사람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시테르라는 말 한 번도 안 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시테르라는 말 자체가 사랑하고 있다, 같은 이야기 좋아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형용사예요, 그거는. 그래서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랑을 몰랐지만, 부모의 사랑은 알고 있는데 남녀의 사랑은 몰랐지만, 한국에 와가지고 오빠라는 말은 일본 말에 없는 말이거든요. 오빠, 형,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일본에서 오니상. 아, 오니상이 같은 거예요? 네, 남자가 불러도 여자가 불러도 오니상이에요. 그냥 그거는 남자 현재로서 나이가 위다, 이거밖에 안 나타내요. 그러나 오빠라든가 형에는
정의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형은 남자로서 이렇게 서로 형 동생 하는 거고, 오빠는요 작은 아빠 같은 거예요. 한국은요 아빠와 딸 관계가 가까워요. 엄마와 아들 관계가 가까워요. 저도 집에서 딸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딸은 아빠만 알고 뭐 아들은 엄마만 알고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뭐 아들과 대부분 다 그렇죠. 네. 아버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뭔가 나중에 결혼하기 위한 싹드는 그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녀의 사랑도 남녀간에서, 그 부모와 자식의 남녀간에서 더욱더 강한 그런 게 있어요. 그 달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그런 감정이, 사랑이 내려오면서 그 내려온 사랑을 받아가면서 그 다음에 누나가 있고, 누나라는 것은 작은 엄마와 같은, 엄마가 아니지만 그래도 형제지간에 남매지간에 엄마와 같은, 그리고 오빠라는 것도 비슷한 그런 작은 아빠와 같은, 그리고 나서 남자들은 여동생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여자들은 그 남동생을 사랑할 그러니까 때, 그런 가족 간의 이성적 이어가는 거죠. 관계에서 그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말씀이신 거구나. 예.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하는 사람은 오빠로 만나서 그리고 남편이 되고, 뭐 여동생으로 만나서 아내가 되고 하는, 이어가는 그 패턴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사랑이 이어가고 가족의 사랑으로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세계거든요. 저한테는.